information question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공통되냐면 리스닝에서 배웠을 똑같죠. 리스닝의 첫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GIQ.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실제로 48문항 중에 한 13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럼 그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GIQ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GIQ 문제가 다른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능력 문제가 바로 GIQ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개 문항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퍼센트로 지금 거의 30%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네, 그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단수로 싱글 패시지가 9개 질문이 보통 나오고 복수 질문이 보통 8개 질문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13개 정도 나온다면 GIQ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GIQ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IQ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다음 문제를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제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파7에서 매달 그 최대 17문제 정도는 다 첫 번째 단락 또는 첫 번째 문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first paragraph, first sentence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두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hank you로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7에서의 모든 편집글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감사하라고 말씀드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테니까 제품을 구매하시라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nk you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두 번째 문장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제가 이제 블랙을 그냥 뚫어놨어요. 1번에서 아무 제목이 없는데 그냥 집어넣으셔야 되겠네요. GIQ 유형 중에 유형 1입니다. GIQ 유형 중에 이 유형 1에 기본적으로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는 주제나 목적이나 종류 이렇게 풀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목적, 종류, 그죠? 주제나 목적이나 종류를 묻는데 그럼 결국은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인가 이것도 역시 글에 대한 목적을 묻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물을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 퀘션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e article about? 그 다음에 What is the information mainly about?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목적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What is the proposed letter? 또는 메모는 memorandu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announcem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글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What type of document? 또는 What kind of form is? 하고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바로 GIQ 유형 중에 유형이 주제,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종류를 나타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장소를 묻는 겁니다. GIQ 유형 중에 그 다음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를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장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장소냐면 What will this notice probably appear 해서 바로 이 공지가 어디에 나타날 것 같은가.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목적을 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장소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른 공지문의 문장을 그 지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도 역시 뭘 나타내는 거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GIQ 유형 중 세 번째가 저자 또는 혹자의 정체를 묻는 경우가 있죠.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누가 읽으면 좋을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완곡하게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독자, 또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것들 최근에 많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죠. So what kind of company is Westview? 그래서 이 Westview라는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인가, 뭐 광고 회사다, 무슨 회사다, 뭐 이런 것들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의 주제. GIP 유형 중에 네 번째가 특정한 사건의 주제.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묻는 경우에 GIP 문제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로는 What subject the meeting, the workshop, the seminar 해서 특정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 주제는 무엇인가, 이 특정한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세션,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제점과 관련된 겁니다. GIQ 유형 중에 다섯 번째가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보면 What problem does the email 또는 What problem does email address report에서 어떤 보고하고 있는가, 다루고 있는가, 이런 address는 다루다라는 뜻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는 What problem is mentioned, 어떤 문제가 언급되었습니까?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보고되었습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GIQ 유형 문제풀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지문의 해석이 정확하게 다 돼 있다고 보고 문제 유형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초반부의 제목, 서타이틀이죠, 소제목.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모든 first paragraph에서 first sentence에서 다 끝나긴 하지만 간혹 가서 뭡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답의 근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읽고 핵심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찾을 때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이 반복되는 단어는 뭐가 안 되냐면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되어진 환경보호라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글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패러프레이징 되지 않는, 즉 반복된다는 단어는 결국 패러프레이징 되지 않고 일종의 무슨 취급한다? 고유명사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 핵심 아이디어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반복되는 단어 표현을 통해서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거기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아이디어와 함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about what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주제를 빨리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쨌다는 거야. about how에 관련해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어, 해결해야 돼, 이러한 것 때문에 해결해서 줘서 고마워,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또는 구매해줘서 고마운데 더 구매해라, 이런 형태로 그게 어떻다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스킬 1에서부터 2에서 이미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 3를 보게 되면 주제, 목적, 장소 또는 정책, 어떤 여기서는 동일시되는 확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이 GIQ 유형, 제가 GIQ 유형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유형의 풀 때는 반드시 유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지문에서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스킬 4 갑니다. GRQ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건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반드시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디테일한 사항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건 오답이에요. 즉 마이너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팩트이긴 하지만 마이너인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GRQ 유형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제 오히려 스킬 4와 같은 세부 사항만 가져오고는 오답 처리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요거와 반대로 지금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문에 언급되어진 이건 반대입니다. 너무 마이너한 거는 답이 될 수 없지만 너무 메이저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문에 언급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제를 선급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주제로 메이저하게 한 거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세미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라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얘기해주는 오답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언급에 세미나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정확하게 발생했다가 있다면 선택지 지문에 있어서 그냥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큰 사건이 뭐 있었다. 라는 정도의 답은 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너무 마이너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지만 당연히 메이저한 것도 사건이 될 수 없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GRQ 유형에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스킬 5. GRQ 문제 풀 때는 세부사항을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개괄적인 정보와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 윤곽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문장의 형식에서 1형식부터 5형식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다 뭐로 시작합니까? 주어동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질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빨리 읽어내려 가시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주제문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문단까지 읽어서 한 문장을 읽어서 이렇게 스킵해서 읽으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뭐가 읽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문장,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주어, 동사, 문장 끝나는 걸 빨리 읽고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칙은 정확하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어는 명사류죠. 명사, 동사 읽고 마침표. 명사, 동사 읽고 마침표. 이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요? 모든 문장은 1형식, 5형식. 1형식, 5형식에 공통되는 것은 주어,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읽게 되면 주제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회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무엇을 제공해주고 회사가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회사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첫 번째 문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어떤 직책을 job opening이 만약에 있어서 사람을 구한다는 게 나오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광고해주고 job open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제문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마침표 주어 동사 마침표 해서 계속 이런 형태로 스킵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밑에는 이 job opening은 이런 직책이고 이런 급여를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근무 시간은 어떻고 하는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 이하 또는 보호 이하를 해석해 주실 필요가 없고 주어 동사만 빨리 스킵해서 읽어가시면 그 문단에 다시 요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 5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세부사항을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하시려면 주제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그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스킵을 하실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정도만 빨리 읽고 가시게 되면 전반적인 문맥 파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에 스킬 6 갑니다.
반드시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 있어요. 초반부에서 정답이 안 보일 때 초반에 찾았는데 GRK 문제를 못 푼 거죠. 문제를 못 풀 때는 정답을 못 찾았어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SIQ 유형이에요. 다음 지금 SIQ 유형 문제를 이제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SIQ 유형은 뭐냐 하면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세부적인 문제를 묻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은 GIQ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SIQ 문제로 나와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다 GIQ,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다 SIQ 문제거든요. 그런데 리딩에서만큼은 가끔씩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번, 2번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또는 세 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싱글 패시지에 두 번째 문제가 GIQ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SIQ 유형의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거의 90% 이상은 GIQ 유형의 문제가 첫 번째 나오게 되지만 두 번째 SIQ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반부에 정답을 질문을 읽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왜요? SIQ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 GIQ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초반부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 거기에 첫 번째 문장에 거의 대부분의 클루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는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Thank you for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GIQ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그 문제 빨리 포기하라는 게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SIQ 문제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SIQ 문제를 푸시다 보면 세부사항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다 보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GIQ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 미만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자, 다음에 스킬 6 갑니다. 세부사항을 근거로 뒷받침한 내용을 고집하는 부분을 추론하게 되면 GIQ 유형의 정답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바로 5에서 6로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되는 GIQ 유형이 바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SIQ 유형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그 공통분모를 추론해서 GIQ 유형의 문제도 역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특정 부분을 읽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또는 성격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주의하지 마시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GIQ 문제 잠깐 지금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프린트 내드렸죠. 자, 프린터 받은 부분은 집에 적어놓겠습니다. 자, 153번 잠깐 빨리 볼게요. 153 갑니다. What is the news about Several Sandals? Several Sandals하고 관련해서 제안된 것은 무엇인가?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회사에 관해서라고 묻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SIQ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제시되어진다는 것은 154번과 연결했을 때 봅니다. Where are several sandals store currently located? 상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초반 공략 문제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3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에 보시게 되면 저자 또는 독자가 뭐예요? 그 뒤에 회사가 언급되어져 있죠. 그죠? 회사의 정체를 묻는 것 또한 뭐에 관한 거다? GIQ 유형 문제에서 목적을 묻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53번에는 GIQ 유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4번은 뭡니까? SIQ 문제가 되겠죠. 자, GIQ 문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지문의 샘플 아래 뭐죠? 글의 종류가? 글의 종류가 뭐죠? 기사죠. 제가 기사 문제가 나오면 뭘 읽으면 안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문장만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GIQ 문제와 SIQ 문제는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또는 늦어도 세 번째 문장까지는 답이 나와서 초반 공략을 하셔야 되지만 아이글이라는 기사를 딱
그래서 각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빨리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뭡니까? 포커스를 맞추실 때는 several sentence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질문요. 타이틀과 서타이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Sometimes의 비즈니스 노트에서 기업에 관련된 소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September 6th, cost out, Tina Carroll, President of Several Sandals. Several Sandals에 있는 어떤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티나 캐롤이라는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이 뭘 합니까? Yesterday announced the company plans to add store in B. add A in B. A를 in B 지역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한다.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dmitted that her company only efforts to expand had failed because it moved too quickly. 그런데 과거에 굉장히 확장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너무나 early,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여서 성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had failed,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Several sandals, a maker of comfortable leather footwear targeted to young adults라고 나왔네요. Several sandals는요,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제조 회사인데 어떤 층을 겨냥했습니까? young people이죠. young adult, 젊은 층을 겨냥한 바로 그러한 사업가에 의해서 창립되어졌다라고 나왔죠. 그죠? 따라서 답 153번의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뭡니까? 답 D가 되겠죠. 호흡 맞고 편안한 제품으로 광고하는 회사다. 그래서 D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GIQ 문제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그런데 기사와 관련해서는 뭘 읽으셔야 돼요? 공통적인 건 있죠. 각 문단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모든 문장들이 기본 해석이 된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는 똑같지만 한 첫 번째 문단이 아니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154번이요. Several Sandals 스토어는 현재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가? 현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확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이 좀 짧아서 지문이 끝나긴 했으나 그 다음 문장은 그냥 확장과 관련해서 어디를 확장할 거다라는 계획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 기사에 있는 세 번째 문장이니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찾으셔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지문 한번 가볼게요. 바로 그 다음 문장이죠. Several Sandals special soul에서 이거는 요까지만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독특한 방법을 구하내냈다. 그 다음 문장 큰말 뒤에 주어 동사 찾아가겠습니다. The company will add a limited number of children's sandals this year.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샌들을 혹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그의 경영진들은 pay attention to죠. pay careful attention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시에. The company expects the record sale에서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it's a four-store all located in the greater Phoenix area due to 하고 나왔네요. 현재 광고 캠페인 덕분에 Phoenix 에리어에 있는 바로 이 그 상점, 이 4개의 상점이 굉장히 큰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현재, currently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된 것들은 그 문장의 제일 마지막 줄 The company expects record sales. It's four stores 에서 현재 위치되어져 있는 곳 Phoeni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55번, 158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뭡니까? 기사입니다. 기사. 자, 155번에요. 기사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바로 GI 유형 1번 유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주제를 바로 물어줬습니다. 그죠? 이건 GI 유형 1번이죠. 자, 그 다음요. 156번이요. 기사에 따르면요. 프라이스라는 박사가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해서요? Starting work problems outside and no more work
hours인데요. normal work hours은 뭡니까? 정규 근무 시간을 얘기하죠. 정규 근무 시간인데 여기서는 outside니까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라는 뜻이 되겠죠.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업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해서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전명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내가 읽어야 되는지를 찾으시려면 전치사로 된 전명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고유명사. 고유명사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유명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소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사물에 대한 이름이 관련해서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거.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조건을 가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규시간 이외의 업무 문제 해결, about 뒤에 나오는 starting with problems outside of normal work hours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겠고 157번요. 프라이스 박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 박사에 대해서 쭉 언급해야 되는 그 문단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58번요. Kentucky Blueprints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specialized in 전문화하고 있는가? What kind of business입니다. 그죠? 여기서 158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GRK 문제 중에 특정한 어떤 사건 또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 SIQ 문제와 조금 병합되어진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Finding a work-life balance. 뭡니까? 일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첫 번째 갑니다. Design workplace and process boundaries 에서 이러한 디지털 직장 또는 어떤 다공적인 어떤 경계선에서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빼겠습니다. George Price를 offer wealth advice. 아주 풍부한 어떤 조언을, 어떤 부유한 조언을 했죠. 무엇에 관해서요? Advice on how individuals can balance. 어떻게 개개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무엇에 관해서? Demands of work. 어떤 일의 요구와 그와 동시에 maintaining a life outside of work, outside of work. 일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개개인 어떤 삶에서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굉장히 어떤 풍부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주제가 되겠죠. 이 박사가 여기에서 조언을 했는데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삶과 일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거기서부터 당연히 세부사항이 나오겠죠. 자, more and more, 더더욱이 workers and their communicate about work. 일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한 뒤에 They have, after they had left the office for the day, 그날 하루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쭉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라는 부분은 그와 관련된 예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셔야 되겠지만 그 문장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장 근무 시간 이외에도 밖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For instance 문장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Establishing beforehand what kind of problems should be dealt with outside of work. 일 밖에서도 다루어져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which one should we can foster that work relationship. 이것이 결국은 다음 업무에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장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장이 바로 156번의 클루 센텐스가 되겠죠. 즉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문장에서 바로 방금 해석했던 그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establish 문장부터 어디까지 should wait, can foster a better work relationship 그 문장까지가 156번의 클루 센텐스가 되겠죠. 즉 다음 업무 시간을 기다려도 되는 문제가 뭔지 사전에 조금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나은 근무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이 바로 156번 클로.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번 잠깐 볼게요. 157번에 해당하는 문제의 클로는 그 다음 문장의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오게 되죠. 갑니다. Respect organizational psychologist Dr. Price has won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for research writing on the workshop issues. 하고 나왔네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의 심리학자인 이 프라이스라는 이 박사가 직장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 또는 어떤 책을 국내외로 많은 상을 수여했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라이스 박사와 관련된 건 157번의 C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머지 문장을 보시면 특히 A번 같은 경우는 each year가 틀렸죠. 그래서 디테일한 문장인 each year는 every year 또는 each year에 해당하는 문제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죠.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인 문맥을 흐트러 드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다음에 158번요. Kentucky Blue Press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는 빨리 찾아가셔야 되죠. 그 단어는 지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전명구, 고유명사, 조건문이 나오면 그거를 지문에서 빨리 찾아가시는 습관 들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Kentucky Blue Press는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지문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그 문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ationwide it came out 6 months ago. 한 6개월 전쯤에 전에 시판되어진 이후로 was released Kentucky Blue Press. 바로 이 회사에 의해서 출간되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책이요? 첫 번째 나오는 Digital Workplace is a Proud Binder이라는 바로 이 책은 거의 4만 부의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이 아니죠. Since it came out 6 months ago. 즉 6개월 전에 시판된 이래부터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렸습니다. 이걸 봐서는 158번의 Kentucky Blue Press는 도서 출판사와 관련되어진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was released by Kentucky Blue Press라는 이 문장 보고 답 D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5번 클로를 안 잡았는데요. 155번 클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주로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B가 되겠죠. 업무 책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출판물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문단에 이르기까지 Digital Workplace and its Proud Boundary라는 이 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되겠고요. 나머지 조금 디테일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조금 풀어봐주시고 오늘 GIQ 유형의 문제를 제가 알려드렸고 SIQ 문제 알려드렸고 여기 RF라든지 문제와 관련 조건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하시면 뭘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띄우고 주어 동사 띄우고 주어 동사 형태로 전반적인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앞부분만 GIQ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내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GIQ 유형의 문제는